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컴팩트 행정법 장지혁입니다. 자, 오늘 랜선 스터디 여덟 번째입니다. 아, 제가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제가 랜선 스터디 촬영을 했는데 마이크가 꺼져 있었어요. 그래서 신나게 촬영하고 올려야지라고 보니까 제가 말을 안 하더라고요. 입만 뻥긋대고 있어. 그래서 이게 뭐지? 뭐가 잘못됐나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마이크를 안 켰어. 마이크를. 마이크를. 이 방송이 이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이 자괴감 때문에 좀 누워 있어야 돼요. 조금 약도 먹어야 돼. 하여튼간 회복하고 어,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촬영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 좀 소중하게 활용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뭐 기본 강의 아니야, 아니야. 다음에 얘기합시다. 다음에 그냥 풉시다. 1번입니다. 공법상 계약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공중보건의사 채용 계약 해지 요거는 일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과 같지 않죠. 그래서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고요. 정답 나왔네요. 자, 2번 공법상 계약 자유로운 의사 합치에 의하니까 법률의 근거 없어도 되미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협의 취득. 협의 취득은 사법상의 법률 행위. 그래가지고 민사소송 대상이고 요거는 맞고요. 그리고 자, 실인무용단원 요거 공법상 계약 맞죠? 그래서 당사자 소송으로 해야 됩니다. 항고소송 아니고요. 자, 2번 옳지 않은 구속된 피의자 뭐 요거 수갑 채우는 거 포송줄 그거 아시죠? 줄줄 묶는 거 이제 그거는 사실행입니다. 근데 사실행위 중에서 권력적 사실행위니까 뭐 일단 맞는 얘기라고 봐야죠. 그다음에 자 여기 주거래은행에 대한 행정지도가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주거래은행 권유 오랜 협상 그래서 계약 성립이니까 이게 항상 강박이 되는 건 아니고 그 하자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다음에 3번 공법상 계약 공정력 인정되지 않죠. 요거 행정행위만 인정되고 그다음에 요렇게 해서 정답 이렇게 골라내면 되고요. 그다음에 4번 요건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건데 불문 경고 조치랑 이제 서명 경고랑 나중에 이거 공부할 거거든요. 뭐가 더 강제력이 있어 보이세요? 이거 같죠? 근데 실제로 요거는 강제력 없어서 저 뭐 그 권리의무에 영향이 없어가지고 요건 처분성 없는데 요건 처분성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기억해 두세요. 자, 3번입니다. 행정작용 옳은 것은 행정지도 작용법적 근거 필요하지 않으므로 조직법적 근거만 있으면 되죠. 비례원칙, 평등원칙에 구속, 요건 틀렸습니다. 구속은 되죠. 그리고 행정지도 한계 일탈, 그러면 이제 위법해요. 상대방이 손해가 발생하면은 손해배상 책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 행정의 자동 결정, 컴퓨터 통화에 이루어지는 자동적 결정이기 때문에 맞고 행정행위 개념적 요소를 구비한다면 행정행위로서 성격을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아요. 뭐 인정하면 되지 뭐 개념적 요소 1900 있으면 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그럼 이제 정답은 4번 고를 수 있죠. 자, 공법상 계약 무효확인 구하는 당사소송의 청구는 이제 요거는 뭘 알아야 되냐면 나중에 소송법에서 또 이거 배울 건데 이제 좀 난이도를 조금 높인 겁니다. 여러분 모르는 집 넣어가지고 자 확인 소송 같은 경우에 보충성이란 게 있어요. 보충성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직접적인 구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거 해라 이겁니다. 법원 입장에서 그거 해라. 확인 소송 너무 이제 우회적인 좀 2차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이거 먼저 하지 마라. 그러면서 안 받아줘요.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나라 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건 요러면은 이제 두 문자 나와야죠. 처, 신, 입, 행지 플러스 확약, 위반 사실 공표, 그 다음에 행정계획 에서 행, 획, 요 조사. 행정조사 절차는 행정조사 기본법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그거 배울 겁니다. 그것도. 그리고 여기는 이제 표 이렇게 해서 정답 3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제대로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5번입니다. 행정 절차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퇴직 연구 환수 결정 나오면은 요거는 사전 통지 이제 안 해도 의견 이제 청취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은 당사자가 뭔 말을 하든지 환수할 금액은 법에 정해진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들을 필요 없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2번. 이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 처분 이거 병역법에 따라서 하는 거. 이때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불러서 훈련까지만 이제 행정절차법 적용 배제되는 거고 나머지는 적용되죠. 그러니까 절차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럼 맞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자 3번 도로구역 변경 결정 이건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처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전 통지해 줄 대상자를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4번 자 행정청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국민에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 널리 수렴하기 위하여 정부 통신망을 이용한 정책 토론을 실시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입니다. 자, 6번 행정 절차 옳은 것은 수익적 처분, 수익적 행위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 그러니까 거부 처분만 봐도 사전 통지 대상 되지 않는다. 이거 알 수 있겠죠. 이거는 항상 나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당사자랑 이렇게 협약으로 청문 절차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 강행 규정이니까. 이렇게 당사자 의사로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을 임의 규정이라고 합니다. 안 되는 건 강행 규정. 그 다음에 3번 행정청 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 통지서 반송, 그 다음에 청문 일시 불출석. 요거는 청문 예외 사유가 아니죠. 그래서 생략할 수 있다 아니고 열었다 닫아야 된다. 그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4번. 자, 요 대규모 점포 개설자. 요거 하면은 요 개설자의 직영 매장 이제 이마트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마트 매장에 있고 그 이마트 거기 이게 그 에스컬레이터 앞에 보면은 이제 임대 매장들이 있잖아요. 뭐 꼭 항상 있는 게 핸드폰 있고 그다음에 저 뭐야? 애들 학습지 그래. 그거 있고 그다음에 주얼리 있어요. 주얼리. 그리고 가끔 이제 떡볶이 팔고 오뎅 팔고 뭐 그런 거 기억나시죠? 그런 걸로 기억하면 기억 오래 남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이제 요 뭐 금지, 영업 시간 정지, 막 이제 영업 시간 제한 같은 거 그런 처분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절차는 요 이마트 상대로만 거치면 충분하다라는 거. 7번. 자, 정보공개법 옳지 않은 것은 정보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법원에 제출한 거. 이거는 이 법률상의 공개는 아니다입니다. 그러니까 소송 뭐 각하해달라 이런 청구가 안 되는 거죠. 정보공개 청구권자 자연인 법인 비법인 단체 포함되고의 설립 목적 불문하고 3번 알 권리 요거는 자유권적 성질 청구권적 성질 공유하는 걸로 헌법 21조 표현의 자유에 의해서 직접 보장되는 권리다. 이건 뭐 간접 이렇게 하면은 틀린 겁니다. 그리고 둘 중에 하나만 인정된다. 그래도 틀린 거. 자, 그다음에 4번 공개 대상 정보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돼서 검색해 보세요. 이거는 비공개 사유가 되지 않죠. 자, 8번 개인정보법 옳지 않은 거.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처리를 한다면 별도의 동의 불필요하다. 맞죠? 그리고 2번 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돼서 이제 피해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제 변경 신청했는데 구청장이 거부 통지를 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이제 여기다가 취소 소송 제기하니까 법원이 이제 요게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법에는 이런 거 당시에는 없었는데 법원에서 보니까 야, 이 정도 우리가 심사 충분히 해줄 만하다. 그래서 야, 이거 처분성 인정해서 본안 판단으로 올려놓은 다음에 실제로 이제 거부 처분 취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번호가 바뀌었고요. 그 후에는 법제도가 생겨나가지고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는 이제 그런 제도가 만들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출발점이 된 거죠. 어, 제 촬영이라서 그런지 갑자기 위가 아프네요. 자, 이제 3번 법인의 정보 보호 대상 요런 거 되게 헷갈려요. 개인정보보호법의 대상이 살아있는 개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도 안 되고 법인도 안 된다. 요걸 딱 알고 있어야 풀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게 정답이네요. 그리고 4번 자, 요 개인정보법 위반을 손해 입었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요. 그때 요 입증 책임, 고의거실 입증 책임은 처리자에게 전가되어 있다. 중요한 얘기죠. 자, 9번입니다. 팔레트에도 옳지 않은 것은 신청인이 신청에 앞서서 검토만 해주세요. 그러면 확정적인 신청 의사표시 아니죠. 그리고 2번 지방의 의결. 이것도 국회랑 여기서는 동일하게 봐서 절차법 적용되지 않는 거. 지방의 의결은 뭐 이제 이런 사전통지 의견 청취 이런 절차보다는 그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쑥덕쑥덕 한 다음에 결정하는 게 그게 또 민주주의의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의 적법 절차가 있기 때문에 굳이 행정절차법 적용하지 말자라는 거. 자, 그다음에 3번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의심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의심소 중에서 모두 필요 전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냥 바로 소송 제기해도 되고 심판만 제기해도 되고 이의 신청만 해도 되고 이의 신청했다가 소송 제기해도 되고 이의 신청했다가 심판했다가 그냥 끝내도 되고 심판했다가 소송만 해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다 됩니다. 그다음에 4번입니다.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청주시. 요거는 당사자 이익을 이제 보호해 주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제 법률에 근거 있을 필요 없다. 수익적이니까. 그리고 그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당사자에게 침입적인 내용이다. 그러면 법률에 근거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포괄적인 위임 근거 정도만 있으면 된다. 요런 내용입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10번. 다음 중 옳은 것은 해가지고 청문 당사자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게 공개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그래서 원칙적 비공개 그거랑 연관지어서 기억해 놓으시고 자 그리고 정보 공개 청구하는 자가 이 정보가 저놈이 가지고 있어요 라는 정도는 입증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혹시 꼴 수 있어요. 상당한 개연성 확실성 아닙니다. 확실성 아니고 요런 것도 쟁점이에요. 참 뭐 공부할 게 되게 많죠. 그다음에 디귿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 이런 거는 뭐 비공개 여부, 공개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리을 자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 하면 일체 정보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공개됨으로써 그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걸로 한정된다. 그죠? 그다음 미음 직무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요거는 공개해야 되죠. 개인 정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거 예외로 요거는 공개해라 이렇게 법에 규정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법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저도 다시 회복하고 이렇게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참 이걸 또 이렇게 엮네요. 이렇게. 그러면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뿅.